안녕하세요. 칼라TV 켈리 남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가. 네, 이거 인사하세요. 이런 얘기하게 되면 이건 너무 아저씨 티나는데.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한 열흘 전쯤에 처음 칼라TV 런칭했었는데요. 이름을 바꿨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K로 시작하는 칼라TV인데요. 이제 C로 시작하는 칼라TV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코리안 아메리칸인 로스앤젤레스라는 네. 그런 의미를 담고 칼라 TV 어떠십니까? 라고 여쭤봤는데 네. 이제 저희가 런칭 일합시고 하고 난 다음에 네. 야, 왜 칼라 TV냐 그래서 이제 의미를 설명을 해드렸더니 그랬더니 너무 뉴스 채널 같은 느낌이 난다. 무겁다. 너희가 뉴스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네. 듣고 보니 또 그렇더라고요. 저희가 또 팔랑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네. 어감이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 싶어서 같은 발음을 유지를 하면서 고민을 네.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캘리포니아와 로스앤젤레스 소식이나 정보를 전해드린다는 뭐 그런 취지에서 이 채널을 오픈해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앞에 KALA를 CALA라고 바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에 CA는 캘리포니아, 뒤에 네. LA는 로스앤젤레스. 그래서 그 캘리포니아와 로스앤젤레스의 소식과 정보를 전해드린다는 그런 취지는 저희가 유지를 하면서 네. 한국어 발음도 유지를 하면서 네. 그냥 앞에 그냥 알파벳만 K에서 C로 바꿨으니까 그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시청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켈리 남녀라고 쓰시면 네. 금방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미국 수행활, 특별히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소식들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저를 아는 분들은 이름도 켈리 남녀가 아니라 켈리 자매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의 여자 둘이 진행하는 방송이다. 뭐 그런 네, 얘기를 하고 스타스러운 있는데. 방송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리면은요. 네. 공항 관련 얘기입니다. 저희가 이 공항 소식을 지난번 클립에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29일 날 시행을 했죠. 네. 네, 예상대로 시행 첫날 난리 그런 난리가 아니었다 그럽니다. 네, 공항에 내리시는 분들, LAX에 내리시는 분들이 특정 장소로 가셔야지만, LAX 장소로 가셔야지만 우버와 리프트 택시를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정 장소로 이동하는데 굉장히 혼잡스러움이 있었다고 신문 보도, 뉴스 보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1시간, 2시간 정도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고충들, 불평들이 네. 많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래서 시행 첫날 그날 늦게 네. LA 공항에서 오피셜리 사과문을 발표를 했죠. 그리고 LA 타임스에서는 unacceptable level of service라는 그런 문구로 호평을 했어요. 뭐 받아들일 수 없는 서비스라는 네. 거죠. 거기도 너무 복잡하니까. 근데 이제 이게 보니까 정신이 없어진다 더. 그러면 이제 LA만 고생하는 거지. 네, 그러다 보면 뭐 또 바뀌겠죠. 고민을 하고 이게 근본적인 문제를 이 해결책을 만들어냈으면 좋겠는데 뭐 이게 해결책이 될런지는 두고 보면 알죠. 그리고 오늘 나온 얘기는 네. LA 공항에서 뭐 자기들이 해도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 승객들의 불편을 덜어내기 위해서 그 LA 엑시트라고 하는 지정 주차장 공간을 지금보다 더 늘리겠다, 확충하겠다. 그렇게 오늘 얘기가 나왔습니다. 오늘이라는 것은 11월 5일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분들이 언제가 오늘이야? 언제 그러시? 밑에 자막으로 나갈 텐데. 네, 11월 5일자 뉴스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기다리는 시간만 길어진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우버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비용을 더 많이 내야 된다는 게 문제예요. 요금이 올랐다고 그러죠. 네. 그런데 뭐 그건 그럴 수밖에 없죠. 그쪽에서도 지금 시간 웨이스트하고 네. 있는 거니까 기다리느라고.
뭐 그거는 그쪽 사람들 탓할 수는 없는 거고 아무튼 그 요금 부담은 승객분들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항에서의 마찰도 문제가 될 텐데 우버 회사와 요즘에 LAC와의 관계가 참 미묘합니다. 그 지금 LA시에서 우버가 운영하고 있는 전동 스쿠터와 자전거 렌트 금지시키겠다. LA시가 네. 지금 그러고 나왔죠. 네. 뭐 LA시하고 그 데이터 공유 방법에 있어서 우버하고 지금 현재 마찰이 있는데 그게 잘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버가 요새 참 당혹스럽습니다. LA 공항하고도 지금 그렇고 LA시 정부하고도 그렇고 언제까지더라? 뭐 오늘이 언제 며칠이라고? 11월 5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번 주 금요일까지인가 다음 주 금요일까지 네. 앤서를 줘야 되는데 네. 답변을 줘야 되는데 과연 뭐 우버가 제대로 할지 답변을 줄지 아니면 진짜 우버가 얘기하는 대로 소송으로까지 번질지 그건 또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무튼 공항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 공항 그 LA 엑시시라는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따로 클립에 올려놨으니까 궁금하시다면 뭐 그렇다고 뭐 가서 보시라고 여러분들 뭐 이렇게 낚시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냥 궁금하시면 그 가서 보시면 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Former News 3 employee were killed after being hit by a drunk driver while they were stopped at a Mercedes at the time of the crash. Prosecutors said blood evidence found on the 한국에서도 요즘에 음주 사건에 대해서는 좀 관대하지 않은 입장일 겁니다. 아마 예민하게 반응하실 텐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더 신경 쓰는 부분이 이 음주 운전이라든지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제는 2번 이상 음주 사고를 낸 분에 대해서는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에 있어서 불이익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뭐 이 얘기 나오기 전에도 그 음주 운전 경력이 있으면 영주권 때 문제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네. 한국 나갔다가 미국 들어오시다가 그 DUI 음주운전 경력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례도 심심찮게 있었습니다. 그만큼 술 먹고 저지른 사고에 대해서 미국 쪽에서는 그런 뭐 관대함? 네. 한국에서는 한국도 마찬가지죠. 요새 뭐 엄격해졌다 네. 그럽니다만 예전에 좀 말랑말랑했잖아요. 뭐 술 먹고 그런 거니까 좀 대충 넘어가자 뭐 그런 분위기였지만 네. 미국은 국물도 없습니다. 그냥 뭐 짤 없이 그냥 그 음주운전에 있어서는 뭐 거의 그 살인죄 버금갈 정도로 상당히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있는데 네. 두 번까지도 안 갈 텐데 한 번만으로도 뭐 다 아마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싶은데 실행이 된다 그러면 네. 뭐 2번 이상 그런 식의 음주운전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앞으로 이민 그 신청을 할 때 있어서 네. 뭐 자비라는 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각종 정부 혜택을 받았을 경우에 특별히 그 영주권 신청 했을 경우에 이제까지 그게 별로 불이익이나 연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네, 그리고 연결이 안 되는 것이 맞고요. 네. 연결이 돼서도 안 되고 그런데 이제 워낙 이민 정책이란 게 요새 좀 까다롭죠. 어떻게 굉장히 바뀌는지를 까다롭습니다. 몰라서 네. 그 매뉴얼이라는 것이 과연 얼마나 지켜질지를 모르는 일이라 네. 뭐 결국은 만약에 그런 여러 가지 혜택을 고려를 하고 계신다면 그 점은 본인이 알아서 찾아보고 본인이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서 나중에 그 혜택을 받은 거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은 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Goodbye to the Golden State and moving to places like Texas and Arizona. And Vanessa Dillon joins us. I would consider moving out of California, but I have family here. 어떻게 여러분들은 캘리포니아에서 사실만 하신지요? 캘리포니아에서 이주하시는 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1시간 정도 쉬지 않고 떠들 수 있습니다만 네. 그렇다고 우리가 TMI 안 하고 갑자기 또 그렇게 넘어갈 수가 없어서 궁시렁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궁시렁 코너를 하나 만들어? 하세요. 그러니까 궁시렁 코너를 만들어서 하고 네. 싶은 얘기를 다 뱉어내야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문제는 뭐 그 궁시렁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들으실 만한가 뭐 그거겠습니다만 캘리포니아는 일단 세금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뎌내지를 못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 많이들 그렇게들 분석을 하세요. 네. 캘리포니아가 높은 세금 때문에 그 다음에 네. 높은 주거비 때문에 네. 그래서들 빠져나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게 다는 아닙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거는 핑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요. 진짜 이유는 뭔데요? 그건 궁시렁에서 따져보겠습니다. 작년 한 해만 캘리포니아를 떠난 게 70만 명 떠났다 그랬죠. 69만 몇천이 떠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센서스국 조사를 보니까 뭐 2003년부터 2016년 제가 정확히 연도수를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에만도 100만 명 가까이 떠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긴 세월 동안 100만 명이 떠난 게 캘리포니아인데 작년에 70만 명이 떠났어요. 그러면 높은 세금이 갑자기 작년에 생겼어? 주거비가 오른 게 그게 작년에 갑자기 그런 일인가요? 그거를 주된 이유로 뽑는다는 것은 약간 좀 아니란 그런 분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왜 갑자기 작년에 70만이 캘리포니아를 떠났겠어요? 자세한 내용 궁금한 점은 김영주 씨의 궁시렁으로 남겨두겠습니다. 그거는 뭐 만들게 되면 떠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과연 얼마나 호응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준비는 해보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숙이 후련했냐? 아무튼 그렇게 요새 캘리포니아를 떠나는 탈가주를 하는 주민들이 많다는 거고요. 네. 그 친구들이 어디로 제일 많이 가는 거냐? 텍사스도 많이 가는 것 같고요. 텍사스 많이 아리조나 가고, 근처 그렇죠. 많이 가는 것 아리조나 같고요. 많이 간다 그러고 네. 요새 한인분들은 뭐 또 그렇게 덴버로 가신다 그러고 콜로라도 많이 가시고요. 네. 오죽하게 되면은 뭐 그런 그 클럽이 있대요. 어떤 클럽이요? Move Texas from California. 어, 그래서 캘리포니아를 떠나서 네. 텍사스를 이주하는 그런 뭐 클럽 웹사이트 비슷한 게 있는데 뭐 회원이 15,000명이라 그러나? 네. 그래서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에 그 미국 보도를 보니까 한 40여 가정이 네. 실제로 이주를 했더라고요, 텍사스로. 네. 무엇이 캘리포니아를 떠나게 하는지, 그게 단지 높은 세금과 높은 주거비 때문인지, 과연 그 분석이 정확한 건지는 네.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답니다. 네, 여러분의 캘리포니아는 안녕하신지 모르겠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스카이라인이 달라졌습니다. 한국 기업이 미국 중서부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33층 335m의 마천루 한진그룹이 8년 동안 13억 달러 1조 5천억 원을 들여 완성한 얼마나 많은 미주류 기업들을 유치하느냐와 호텔 고객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문제는 한진그룹의 숙제로 남았습니다. LA 다운타운 많이 나가시는지요? 나가시면 요즘에 특히 야경 근사한데요. 그만큼 스카이라인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낮에는 그 공사 케이블 하는 그 모습만 있습니다. 밤에 보시면 불빛이 참 사방에서 땅 파고 예쁜데 지어 올리는 거랑. 근데 왜 이렇게 높이 지을까요 요즘에? 뭐 그 좁은 땅덩어리에 수익 맞추려고 그러면 높이 올려야죠. 그래도 좀 멋스러워지긴 한 것 같아요. 멋스러워지기는 했죠. 네. 뭐 그렇게 돈을 갖다 바르는데 멋들어지지 않으면 어떡하겠어요. 그 대표적인 빌딩 중에 하나가 윌셔 그랜드 호텔입니다. 예전에 윌셔 그랜드 호텔이라고 불렀고요. 뭐 인터컨티넨탈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요즘에는 있고. 그렇죠. 네. 네, 한전에서 만든 빌딩이라서 우리 한인들한테는 좀 자부심이 있는 그런 빌딩이기도 해요. 그거 오픈했었을 때 네. 저희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그 매니저 되시는 분이 나오셨었죠. 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소개도 해주시고 네. 그리고 그분이 감사하게도 저희를 초대를 하시는 바람에 투어할 기회가 네, 있었습니다. 저희가 저희가 참 팔자에도 없이 네. 온갖 좋다고 하는 레스토랑은 다 들어가서 구경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네. 그 건물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1층에 들어갔을 때 보통 로비를 만나시잖아요. 호텔 로비를 체크인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70층에 올라가셔야지 체크인 하실 수 있는 프론데스크를 있죠. 만나십니다. 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일단 위에서 그 전경에 압도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뷰가 너무너무 근사합니다. 프론데스크도 그렇지만 식당들도 69층 이런 높이에 있기 때문에 식사하시면서 밤에 내려다보는 야경은 너무너무 근사합니다. 그 인터컨티넨탈이 살짝 유동성 위기를 맞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살짝인지 엄청난 그건 좀 건지는 아쉬워요.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9천만 달러가 넘는 손실이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고 뭐 실제로 유상증자 등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자금을 조달했는지는 뭐 저희가 다룰 얘기는 아니니까 네. 그건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다 나오는 얘기고요. 단지 그 차입금 상환이 이제 내년 언제로 알고 있는데 네. 그때 그렇게까지 손실이 나고 있는데 과연 그 차입금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 거냐라는 그런 의심 때문에 그런 우려 때문에 스탠다드 앤 푸어스도 지금 현재 그
한진에서 그 인터컨티넨탈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있잖아요. 그 회사에 대한 신용 등급을 부정적으로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동성 위기, 상환 위기를 얼마나 잘 넘길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한국에서 손님들 오시면 많이 모시고 가는 식당들도 있고, 그리고 또 타지에 오시는 분들도 일부러 워낙 그 사면이 다 야경을 볼 수 있는 위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들 주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위기를 잘 넘겨서 더욱더 자랑스러운 빌딩으로, 이름나는 빌딩으로 계속 유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 빌딩을 지은 기업과 저희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네, 그렇지만 그래도 네. 이왕이면 네. 우리 이름 걸고 진 거면 네. 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가을 학기를 시작으로 앞으로 5년 안에 LA 통합교육군의 초등학교 입학생들은 모두 저축 통장을 갖게 됩니다. LA시의회는 LA 지역 모든 취약 아동들에게 각각 $50의 저축 통장을 개설해주는 안을 최종 표결에 붙여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이제 $50 통장이 생긴다는 소식이에요. 입학할 LA 때? 정부에서 만들어준다는데 왜 그런 거예요? 그만큼 빈곤 아동들이 많습니다.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 18세 미만 아동들 5명 중에 1명꼴로 그 연방 빈곤선이라는 게 있는데 네. 그 연방 빈곤선 밑에 그 극빈층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LA에서는 초등학교 학생들 역시 네. 이제 그런 그 빈곤층들을 대상으로 입학할 때 $50씩 그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내년 가을부터 그 층을 대상으로 통장을 만들어주되 앞으로 5년 안에 가정 형편 상관없이, 그리고 또 이민 신분 상관없이, 체류 신분 상관없이 네, 다 만들어준다는 계획이에요. 이 문제는 네. 이제 그 돈이 어디서 나느냐라는 건데 네, 캘리포니아와 LA가 추구하는 가치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점에 있어서는 저희도 공감하는 바가 크고 네. 어느 누구도 없거나 약한 분한테 혜택을 베풀겠다는 것에 대해서 일도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방법적인 문제에서 과연 이것이 합당한 것이냐는 늘 퀘스천 마크입니다. 그래서 그 점은 또 찬반 여론이 또 서로 있네. 생각했던 것보다 LA는 부자라고 하는데, 캘리포니아는 부자라고 하는데, 여기서 살고 있는 그 아동 중에 5분의 1이 빈곤층에 해당된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아요. 캘리포니아만큼 미 전국에서 부익부 빈익빈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주는 없습니다. 여기는 물론 여기가 추구하는 가치가 있긴 합니다만 네. 적어도 그 부익부 빈익빈에서 있어서만큼은 가장 잔인한 주라고 표현을 하면 제가 좀 과격한 표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만큼 그렇게 그 격차가 큰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가 여러 가지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만 사실 뚜껑 열어보기 시작하게 되면 여기도 불편한 진실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불편한 진실을 어디까지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하는 것이 합당한지는 저희도 모르겠습니다만 기회가 되면 떠들 것이고 합당하지 않다고 저희들도 판단되면 그건 또 그냥 이루고 가는 거죠. 오늘 TMI는 마무리는 좀 따뜻한 소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이었죠. 10월 25일에 유튜브상에서 더 라지스트 유튜브 콜라보레이션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You guys spammed me to plant 20 million trees on Twitter, Reddit, all over my comment section, so I made it happen. Today, we will be planting 20 million trees. 팀트리라는 그 해시태그를 달고 등장했던 이벤트인데요. 구독자가 많은 유튜버들이 모여서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보자 라는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도네이션을 20 밀리언을 해보겠다. 2천만 달러네. 네, 다 모아서 해보겠다. 근데 그 도네이션을 받은 업체에서는, 그 단체에서는 1불당 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는 환경 운동이었습니다. 너무 좋아요. 따뜻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영향력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모여서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박수를 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리스펙하고요. 그런데 이제 어떤 토를 달았냐 하면 딱 거기까지면 좋았는데
돈과 명예를 쫓는 유튜버들에게 이 행사를 통해서 충고를 주고 싶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일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약간의 경각심 그런 거를 얘기한 거예요. 돈과 명예를 쫓는 네. 게 위험하다면 그건 다 알아서 해요. 알아서 하는데 우리가 봉사활동하면서 봉사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기적인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다 하면서 충고해가면서 봉사활동을 하진 않지 않습니까? 봉사활동 그냥 하면 되는 거고요. 아는 사람들은 따라오면 따라오는 거고 아니면은 뭐 그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그런 걸 한다고 다른 유튜버들한테 돈과 명예를 쫓는 너희들에게 충고를 하고 싶었다. 이거는 괜히 할 필요 없는 그런 사족이 아니었을까? 딱 거기까지면 좋았는데 그래서 따뜻한 얘기로 마무리하고 싶다 그랬는데 왜 이렇게 얘기가 많아지는지 여기서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따뜻한 얘기였는데 불편했습니다. 다음에는 더 따뜻한 소식으로 유익한 소식 그리고 또 재미있는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켈리 남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